야, 그깟집 하나 못 바꿔주냐? 나라면 100번이고 더 바꿔주겠다. 친정에서 사준 40평 새 아파트를 자기 엄마에게 홀라당 바치고 갓 태어난 핏덩이들을 곰팡이 핀 냉골 빌라로 끌고 온 남편.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주둥이를 놀리는 면상을 향해 저는 사정없이 뺨을 때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집은 절대 못 바꿔줘. 그냥 내가 남편을 바꿀게. 결국 맨몸으로 길바닥에 내쫓기고 땅을 치며 울부짖게 된 두 모자의 비참한 최후. 지금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 엄마 이보람입니다. 사람들은 늘 둥글둥글하고 참을성 많아 보이는 제 인상을 보며 어떤 시련이 와도 허허 웃으며 넘길 것 같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저는 외동딸로 자라면서 부모님께 넘치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덕분인지 웬만한 일에는 나를 세우지 않고 무던하게 넘기며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댁 식구들의 은근한 핀잔이나 남편의 무심한 행동들까지 꾹꾹 눌러 참으며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제 유일한 목표라고 믿고 살았는데요. 하지만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쌍둥이 남매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시는 친정 부모님을 건드리는 선 넘는 짓 앞에서는 저 역시 피도 눈물도 없이 차갑게 돌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기가 막힌 사기극과 그 지옥 같은 수렁에서 제 손으로 직접 아이들을 지켜낸 치열한 반격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들으시면서 아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어떤 드라마보다 통쾌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실 테니 기대해 주세요.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를 갖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내던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외동으로 자란 터라 늘 북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던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부터 간절히 바랬지만 야속하게도 삼신할머니는 제게 쉽게 아이를 점지해주지 않으셨어요. 자연 임신이 어려워지자 결국 저는 난임병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무려 3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 같은 시험관 시술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직접 배에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호르몬 주사를 찌르고 독한 약 기운에 온몸이 퉁퉁 붓고 망가지는 고통을 홀로 삼켜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그렇게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반복된 시술 실패 속에서 제가 가장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은 단연코 남편이었지만 그 사람은 제 기대와는 철저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난임병원 대기실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도 핸드폰 게임에만 코를 박고 있던 그 사람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기는커녕 잔뜩 찌푸린 얼굴로 한숨을 푹푹 내쉬며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아댔습니다. 아, 진짜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내 정자에는 아무 문제 없다는데 왜 자꾸 실패하는 거야? 네가 평소에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냐고. 핸드폰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툭 내뱉는 남편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 없이 모든 난임의 원인을 오롯이 제 탓으로 돌리는 이기적인 태도에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혹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음 시술에 영향이 갈까봐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배를 쓰다듬을 수밖에 없었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온몸의 기력이 쏙 빠져나가고 우울감이 극에 달하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진료실 모니터 화면을 숨죽여 바라보던 제 귀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쾌하고
힘찬 심장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쿵쾅쿵쾅 요동치는 작은 점 2개를 가리키며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고, 저는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벅찬 감동에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려 2명의 천사가 한 번에 제 품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에 그동안 매일 밤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토하며 흘렸던 눈물과 고통스러웠던 주사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소중히 품고 병원 문을 나서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앞으로 내 앞길에 그 어떤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2 아이만큼은 완벽하게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두려움보다는 설렘과 기쁨이 앞서서 발걸음마저 구름 위를 걷듯 가벼웠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이기적이었던 남편도 이번만큼은 자기 핏줄이 2이나 생겼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며 저를 안아줄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부푼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 마침 잠깐 놀러 오셔서 거실 소파에 늘어져 있던 시어머니와 퇴근 후 씻지도 않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던 남편 앞에 초음파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저 드디어 임신 성공했어요. 그것도 무려 쌍둥이래요. 우리한테 한 번에 2명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활짝 웃는 제 얼굴과 달리 사진을 슬쩍 내려다본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지더라고요. 축하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대신 시어머니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탁자 위로 초음파 사진을 툭 던지듯 내려놓고는 싸늘한 목소리로 쏘아붙이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도 키우기 벅찬 세상에 2을 한꺼번에 베서 어쩌려고 그러니? 핏덩이 2이 나오면 기저귀 값에 분유 값에 그 돈을 도대체 누가 다 감당하려고 해. 손주가 생겼다는 기쁨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돈 걱정부터 앞세워 제 마음에 얼음물을 끼얹는 시어머니의 반응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당황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배를 극적거리던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의 말에 장단을 맞추며 저를 향해 짜증 섞인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엄마 말이 맞지. 야,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내 월급 뻔히 알면서 쌍둥이를 덜컥 임신해 오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나보고 과로사하라는 소리냐? 어차피 본인 성격상 기저귀 한 번 갈아주지 않고 육아에는 손톱만큼도 도움을 주지 않을 사람이 대놓고 뾰루퉁하게 굴며 새 생명의 탄생을 부담스러워하는 작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마주하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년의 눈물 어린 고통 끝에 얻은 귀한 생명들을 축복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혹덩어리 취급을 하며 돈 타령만 늘어놓는 두 사람의 비정한 얼굴을 보면서 저는 깊은 배신감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속에서부터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싸늘하고 뾰족한 시댁의 반응은 앞으로 제게 불어닥칠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악몽의 아주 작은 전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음장 같은 냉대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부르시는 친정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시댁에서 구박받으며 꾹꾹 눌러 참았던 서러움이 터져나와 왈칵 눈물부터 쏟아내고 말았죠. 엄마 나 드디어 임신했어. 하나도 아니고 무려 쌍둥이래.
하늘에서 우리한테 귀한 천사를 2명이나 한꺼번에 보내주셨어. 쌍둥이를 가졌다는 제 떨리는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는 친정 부모님의 터질 듯한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늘 점잖으시던 친정아버지는 만세를 부르며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우셨고, 친정엄마 역시 귀한 외동딸이 그동안 매일 배에 주삿바늘을 찌르며 고생한 것을 하늘이 다 알고 한 번에 보상해 주신 거라며 목 놓아 눈물을 쏟아내셨죠. 돈 걱정부터 하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아대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받았던 깊은 상처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부모님의 진심 어린 기쁨과 축복 덕분에 눈 녹듯 씻겨 내려가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통화를 마치고 며칠이 지난 주말 저녁, 친정 부모님은 시내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고급 한정식집으로 저희 부부를 부르셔서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넓은 루망 가운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진 진수성찬 속에서 부모님은 연신 제 숟가락 위에 귀한 전복이며 갈비찜을 올려주시며 당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축복의 말을 끊임없이 쏟아내셨죠. 평소 같으면 처가댁 식사 자리를 부담스러워하며 입을 삐죽거리던 남편도 눈앞에 펼쳐진 최고급 요리들의 입맛을 쩝쩝 다시며 체면도 없이 허겁지겁 젓가락질을 해대기 바빴고요. 식사가 어느 정도 기분 좋게 마무리될 무렵 친정아버지께서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시더니 정장 안주머니에서 아주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쓱 내미셨습니다. 우리 금쪽 같은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쌍둥이를 품었는데 우리가 곧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되는 마당에 어떻게 가만히 입만 닫고 있겠어. 우리 딸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 목숨을 다 줘도 모자라지. 주름진 눈가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저를 바라보시는 친정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빳빳한 서류 뭉치와 번쩍이는 새 아파트 카드키를 확인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하마터면 들고 있던 따뜻한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봉투 안에 가지런히 들어있던 것은 다름 아닌 제 이름 석자, 이보람이 또렷하게 적힌 40평대 신축 브랜드 아파트의 분양 계약서와 등기 서류들이었거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린 저를 보며 친정어머니가 제 2손을 따뜻하게 감싸쥐고 눈물을 글썽이며 다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핏덩이 2를 쾌적하게 키우려면 거실도 넓어야 하고 방도 넉넉해야 하잖아. 우리 딸 좁은 집에서 고생하는 꼴을 엄마 아빠가 어떻게 봐. 우리 쌍둥이들이랑 넓은 집에서 평생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 제 뱃속에 있는 귀한 손주들이 조금의 구김살도 없이 티 없이 맑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모님 2분이 평생을 바쳐 모으신 전 재산을 아낌없이 털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눈부신 선물을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듣자마자 조금 전까지 옆에서 이쑤시개를 씹으며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딴청을 피우던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입이 귀에 걸리도록 벌어지더라고요. 아이들 키울 돈이 없다며 저를 쥐잡듯이 잡고 쌍둥이를 짐짝 취급하던 그 뻔뻔하고 무책임한 인간이 갑자기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향해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넙죽 큰 절을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바닥에 납작 엎드린 남편은 2손을 싹싹 비비며 낯뜨거운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평생 처가댁 향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큰 절 올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쌍둥이들 이렇게 넓고 훌륭한 환경에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거액의 아파트 앞에서는
알량한 체면도 자존심도 모조리 내다버리고 꼬리를 흔드는 남편의 얄팍하고 가벼운 작태의 속으로는 헛웃음이 났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한없이 크고 깊은 내리사랑 앞에서는 그저 감사함에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오를 뿐이었어요. 부모님이 제게 선물해 주신 40평 신축 아파트는 단지 내에 경쟁률이 치열한 프리미엄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 있고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맨발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훌륭한 친환경 조경까지 완벽하게 갖춘 최고의 주거단지였어요. 제가 오랜 시간 마음속으로만 상상하고 꿈꿔오던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육아 환경이 마법처럼 제 눈앞에 떡하니 펼쳐진 것이었죠. 게다가 친정아버지께서는 출산 전까지 입주 청소부터 값비싼 새집중 혹은 시공 그리고 꼼꼼한 포장이사 비용까지 단 한 푼도 우리 부부의 지갑에서 나가지 않도록 당신들께서 전폭적으로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딸의 행복만을 바라며 당신들의 등골을 빼서라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려고 나서는 부모님의 맹목적인 헌신에 저는 기어이 꾹꾹 참았던 눈물을 폭포수처럼 펑펑 쏟아내며 부모님 품에 와락 안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벌써부터 새집 입주 생각에 잔뜩 들떠 혼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분양권 서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저는 뱃속에 있는 두 천사를 쓰다듬으며 40평 새 아파트에서 눈부시게 피어날 행복한 미래만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그려보았죠. 돈 걱정이나 시댁의 잔소리 없이 그 넓고 깨끗한 집에서 내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만 입히고 가장 맛있는 음식만 먹이며 남부럽지 않게 당당하게 키울 수 있다는 부푼희망에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토록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품에 안았던 화려하고 눈부신 40평 새 아파트의 카드키가 남편과 시어머니의 추악하고 소름 끼치는 탐욕을 깨워 저를 사지로 몰아넣을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이 눈물겹도록 행복한 순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자 쌍둥이를 품은 배는 하루가 다르게 무섭도록 불러왔고 제 몸은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져서 거실에서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짧은 거리조차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아이 둘이 뱃속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갈비뼈를 짓누르는 통증 탓에 밤마다 제대로 눕지도 못한 채 벽에 기대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부지기수였죠. 혼자서 양말을 신는 것조차 버거워질 만큼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부어오른 다리 좀 주물러 달라고 혹은 바닥에 떨어진 물건 좀 주워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겉옷을 소파에 휙 던져버리고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매번 밖으로 겉돌기 일쑤였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집안일이라도 조금 거들어달라고 애원하는 저를 향해 남편은 귀찮은 기색을 역력하게 드러내며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새 아파트 이사 준비하느라 밖에서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니는지 알아? 넌 그냥 방에 가만히 누워서 쉬고 있으면 되잖아. 남편은 40평 새 아파트의 사전 점검부터 가구 배치와 이사업체 선정까지 자신이 완벽하게 도맡아 하겠다며 제게는 집에서 절대 안정만 취하라고 거듭 신신당부를 해댔습니다. 세상만사 귀찮아하는 사람이 먼저 앞장서서 이사를 진두지휘하겠다는 남편의 태도가 조금 의아하기는 했지만 걷기조차 힘든 제 몸 상태로는 새집을 수시로 오가며 신경 쓸 여력이 없었기에 저는 그저 이사 준비로 바빠서 가정에 소홀한 것이라 굳게 믿고 서운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묵묵히 통증을 버텨내며 홀로 출산 가방을 싸고 있던 어느 주말 오후
현관문 비밀번호가 요란하게 눌리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불쑥 집 안으로 들이닥쳤는데요. 숨을 헐떡이며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임신부를 걱정하기는커녕 두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댄 채 쑥덕거리기 바빴습니다. 찬물 한 잔 내어주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 무거운 몸을 일으켜 과일을 깎아내오는 저를 곁눈질로 훑어보며 시어머니는 팔짱을 꽉 낀 채 입술을 비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너는 아주 친정 잘 만나서 호강을 누리는구나. 어디 친정돈으로 으스대면 남편 기가 팍 죽어서 쓰겠니? 안 그러냐? 그 옆에서 쳐다보던 시누이 역시 과일 포크를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뾰족한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새언니는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나도 채광 좋은 40평 신축 아파트에서 살면 매일매일 날아다닐 것 같은데 정말 팔자 한번 기가 막히게 좋네. 두 사람의 노골적인 질투와 가시돋친 말들에 속이 상했지만 저는 뱃속의 아이들을 위해 둥글게 웃어넘기며 방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어차피 평소에도 제가 친정 지원을 받는 것을 배아파하던 사람들이라 이번에도 그저 못난 열등감을 표출하는 것이라 가볍게 치부해버렸죠. 오히려 남편이 저 대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모시고 새 아파트 구경을 시켜주러 갈 때 저는 속으로 남편이 내심 처가에서 받은 큰 평수 아파트를 자기 식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구나 싶어 귀엽게 넘어가 주기까지 했어요. 제가 이사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언제쯤 새 집에 가볼 수 있는지 물을 때마다 남편은 제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는 아주 다정한 척 과장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완벽하게 최고급으로 세팅하고 있으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짠하고 놀라게 해줄 테니까 넌 그냥 푹 쉬면서 몸만 조리해 알겠지? 그때 그 수상한 태도를 눈치채고 당장 친정 부모님을 대동해서라도 새 아파트에 직접 찾아가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바보같이 남편의 그 달콤한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외출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온 저는 그저 안방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쌍둥이 육아용품들을 결제하는 것으로 이사를 향한 설렘을 달래야만 했어요. 최고급 쌍둥이 유모차부터 친환경 원목 아기 침대, 젖병 소독기 등 수백만 원어치의 값비싼 육아용품들이 배송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제 핸드폰으로 울릴 때마다 남편은 퇴근길에 전화를 걸어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콧노래를 부르며 아주 태연하고 뻔뻔한 목소리로 제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유모차랑 침대 다 새 아파트에 잘 들여놨어. 내가 퇴근하고 밤새워서 조립 다 끝내고 아기들 방에 세팅해뒀으니까 걱정 말고 일찍 자. 매일 밤 땀을 뻘뻘 흘리며 새 집에서 아기 방을 꾸미고 있다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남편을 오해했던 제 자신을 자책하기까지 했습니다. 곧 태어날 쌍둥이들을 위해 무심했던 남편도 드디어 듬직한 가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저는 홀로 남은 방에서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죠. 출산 예정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지만 제 마음은 그 40평 넓은 거실에서 아이들이 기어다니고 남편과 함께 웃음꽃을 피울 완벽한 미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게 저를 완벽하게 속여 넘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은밀하고도 파렴치한 작당 모의가 제 등 뒤에서 시퍼런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그날의 충격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임신 36주차에 접어들자 제 몸은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 극심한 진통과 함께 응급으로 수술실에 들어가 제왕절개를 통해 두 아이를
세상 밖으로 꺼내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눈이 부신 조명을 바라보며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오직 아이들이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두려움에 떨었어요. 마취 기운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우렁차게 수술실을 채우는 두 번의 맑은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양볼을 타고 흘러내려 수술대 베개를 푹 적셨어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건강하게 태어난 남매 쌍둥이의 작고 붉은 얼굴을 제 볼에 맞대는 순간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낸 끔찍한 고통 따위는 눈 녹듯 완전히 사라졌죠. 마취에서 깨어난 뒤 찾아온 훗배아리는 장기를 사정없이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지만 곁에 누워 새근새근 숨을 쉬는 천사들을 보며 이를 꽉 깨물고 버텨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신 친정 부모님은 침대에 누워 창백하게 질린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제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셨어요. 친정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겨주셨고 친정어머니는 퉁퉁 부은 제 다리를 연신 주무르며 고생했다고 세상에서 제일 장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하지만 제가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내 시댁 식구들은 그 흔한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오지 않은 채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며느리가 수술을 했는데 수고했다는 전화 한 통조차 없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냉정한 태도에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남편이 이사 준비로 바빠서 시댁 식구들까지 챙길 여력이 없는 것이라며 바보같이 스스로를 다독였답니다. 퇴원 후 저는 친정 부모님이 일찌감치 결제해 두신 최고급 산후조리원 VIP실로 입소하여 2주 동안 머물며 본격적인 쌍둥이 육아 전쟁을 치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사지를 받으며 돌처럼 굳었던 몸을 풀고 밤낮 없이 핏덩이들에게 젖을 물리며 엄마가 되어가는 벅찬 시간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시린 바람이 불어왔거든요. 아내가 목숨을 걸고 자기 핏줄인 쌍둥이를 낳았는데도 남편은 직장 야근과 새 아파트 이사 마무리를 핑계 삼아 조리원에 면회조차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전화를 걸어도 남편은 화면 너머로 귀찮은 목소리를 숨기지 못한 채 아주 짧게 용건만 퉁명스럽게 말하고 끊어버리기 일쑤였어요.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딴청을 피우는 남편을 향해 제가 눈물이 그렁하게 맺힌 채 서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리 이사 준비로 바빠도 애들 얼굴 보러 한 번을 안 와? 쌍둥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고 예뻐지는데 당신도 직접 안아보고 싶지 않냐고. 제 말에 남편은 화면 밖으로 시선을 피한 채 성의 없는 목소리로 대꾸하며 황급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를 궁리만 하더라고요. 애들은 어차피 조리원 퇴소하면 평생 볼 텐데 유난 떨지 마. 나 지금 안방에 페인트 냄새 빼러 가야 하니까 당장 끊어. 뚝 하고 매정하게 끊어진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가슴 한구석이 콕콕 쑤셔왔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나쁜 의심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완벽한 새 집에서 우리 네 식구가 오순도순 살아갈 눈부신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남편도 나름대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어버린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순간이었죠. 어느덧 2주일의 시간이 번개처럼 흘러 조리원 퇴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저는 아이들에게 입힐 앙증맞은 베네 저고리를 챙기며 짐을 싸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짐가방에 지퍼를 닫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갓난아기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아파트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죠. 그런데 수화기 넘어 남편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에 짜증 섞인 말투 대신 아주 교묘하게 밑밥을 까는 듯한 미심쩍고 찜찜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삿짐 정리가 아직 조금 덜 돼서 집이 많이 어수선하네. 며칠 동안은 짐 때문에 네가 지내기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미리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나와. 알겠지? 그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포장이사 정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서 넓은 거실 바닥에 박스가 몇 개 굴러다니는 정도일 것이라 짐작하며 아주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겨버렸습니다. 저는 짐 가방을 챙기며 웃음기를 머금고 남편의 불안한 목소리를 다독이듯 상냥하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짐 정리는 내가 천천히 몸 회복하면서 당신이랑 같이 하면 되니까 무조건 우리 핏덩이들 춥지 않게 방만 따뜻하게 데워놔. 내일 아침 일찍 늦지 않게 우리 데리러 오는 거 잊지 말고. 드디어 답답했던 조리원을 벗어나 부모님이 사주신 눈부신 집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 저는 양팔에 솜털처럼 보송보송한 쌍둥이들을 소중하게 안아들고 로비를 나섰습니다. 조리원 앞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서 있던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다가와 아이들이 담긴 바구니 카시트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은 채 뒷좌석에 짐짝 밀어넣듯 거칠게 밀어넣더라고요. 아내의 수술 부위 안부를 묻거나 갓 태어난 아이들의 얼굴을 다정하게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는 따뜻한 아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남편은 운전석에 올라타자마자 신경질적으로 엑셀을 밟아 차를 거칠게 출발시켰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흔들리는 카시트를 양손으로 꽉 붙잡은 채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드디어 그 꿈에 그리던 아파트에 들어설 생각에 한껏 들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차창 밖을 바라보던 제 눈에 무언가 이상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차가 출발한 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파트는 널찍한 8차선 도로가 뻥 뚫려 있고 커다란 호수공원이 자리 잡은 쾌적하고 번화한 신도시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손바닥에 땀을 뻘뻘 흘리며 운전대를 꺾고 있는 이 도로는 넓고 깨끗한 아스팔트가 아니라 금방이라도 차바닥이 긁힐 것처럼 울퉁불퉁하고 좁아터진 구도심의 지저분한 골목길이었습니다. 극도의 불안한 마음에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저는 앞좌석의 남편 의자 시트를 두 손으로 세게 움켜쥐며 날카롭고 다급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톨게이트 빠져나가서 신도시로 가야지. 이 방향이 전혀 아니잖아. 당신 내비게이션을 아예 반대 동네로 찍은 거 아니야? 당장 차 세워봐. 제 다급하고 떨리는 외침에도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문 채 턱 밑으로 식은 땀만 줄줄 흘리며 브레이크를 밟기는커녕 더 깊고 후미진 골목길을 향해 미친 듯이 속력을 높였습니다. 앞유리 너머로 낡은 페인트가 벗겨진 슬레이트 지붕들과 쓰레기 봉투가 어지럽게 나뒹구는 전봇대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제 머릿속은 하얗게 백지장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죠. 이 지긋지긋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골목길은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숨을 죽이며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과 멸시를 견뎌내야 했던 바로 그 낡고 다 쓰러져가는 20평짜리 시댁 연립주택으로 향하는 길이 분명했으니까요. 뒤통수를 도끼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고 영문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쌍둥이들을 내려다보며 저는 다가올 끔찍한 파국을 직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던 눈부신 아침 햇살이 어느새 탁하고 우중충한 잿빛으로
변해버린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 속에서 익숙하고 후미진 골목길의 지저분한 풍경이 스쳐 지나가며 차체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 심장도 바닥으로 쿵쿵 내동댕이 쳐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앞좌석의 헤드레스트를 거칠게 움켜쥐며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악을 썼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갓 태어난 핏덩이들 데리고 이 쓰레기장 같은 동네로 왜 들어오는 건데? 당장 차 안 돌려? 제 다급하고 날카로운 비명에도 남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기어코 외풍이 심하고 시커먼 벽돌에 곰팡이가 슬어있는 시어머니의 오래된 20평짜리 낡은 연립주택 앞에 차를 획 세워버렸습니다. 제가 문을 꽉 잠그고 절대로 내리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며 버티자 남편은 억지로 뒷좌석 문을 벌컥 열어젖히고는 곤히 잠든 쌍둥이들이 담긴 카시트 2개를 거칠게 끄집어내어 자신의 양팔에 짐짝처럼 끼워들더라고요. 행여나 차가운 바깥바람에 갓난아기들이 감기라도 걸릴까봐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보려 했지만 남편은 제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쟁걸음으로 그 낡은 연립주택의 녹슨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미간을 잔뜩 구기며 저를 향해 귀찮다는 듯 턱짓을 해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뻔뻔하게 쏘아붙였어요. 아,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 밖에서 소리 지르지 말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해. 빨리 안 따라오고 뭐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볼모로 잡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문 채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 지옥 같은 시댁 현관문을 따라 들어설 수밖에 없었죠. 도어락이 열리고 낡고 삐걱거리는 현관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기가 막힌 난장판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외풍이 쌩쌩 불어 발바닥이 얼음장처럼 시린 그 낡은 거실에는 제가 신혼 때부터 쓰던 가구들과 친정 부모님이 사주셨던 수백만 원짜리 쌍둥이 육아용품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어지럽게 쑤셔 박혀 있었거든요. 새 아파트의 넓고 쾌적한 아기방에 세팅되어 있어야 할 친환경 원목 아기 침대와 젖병 소독기가 곰팡이가 잔뜩 핀 시커먼 벽지 아래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소름 끼치도록 이질적인 풍경을 마주하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수술 부위의 끔찍한 고통을 참아내며 핏덩이들에게 젖을 물리던 그 2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악마 같은 인간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묵은 짐들을 모조리 제가 살아야 할 새 아파트로 옮겨 놓았던 거였어요. 그리고는 저와 제 아이들이 써야 할 짐들만 이좁고 추운 곰팡이 소굴로 몰래 빼돌려 놓고 저를 감금하듯 가둬버리려는 기막힌 사기극을 벌였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턱관절이 덜덜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멍하니 서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벌벌 떠는 저를 향해 남편은 카시트를 냉골 바닥에 아무렇게나 툭 내려놓고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조차 없는 당당한 얼굴로 제 가슴에 끔찍한 대못을 박아 넣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누나가 평생 이 그늘진 좁은 집에서 너무 고생하고 살았잖아. 그래서 장인어른이 주신 아파트는 두 분이 남은 여생 편하게 살으라로 했어.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일단 여기서 짐 풀어. 부모님이 당신들의 피땀 어린 노후 자금을 모조리 털어 오직 손주들과 하나뿐인 외동딸을 위해 마련해 주신 그 귀한 집을 뻔뻔하게 본인 엄마와 누나에게 통째로 상납하고 저와 갓난아기들을 이사지에 가두려 한 남편의 작태에 저는 이가 갈리도록 치가 떨렸어요. 3년이라는 끔찍한 시험관 시술 기간 내내 제 백가죽이 시퍼렇게 멍들도록 주사를 찌르며 눈물을 흘릴 때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네지 않던 인간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주제에 친정 부모님의 재산을 갈취하고 자기 가족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거든요. 본인의 알량한 핏줄인 쌍둥이들이 누려야 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평생 지니고 있던 마마보이 근성을 발휘하여 시어머니의 허영심을 채워주려 한 그 비열하고 계산적인 속내를 마주하니 그동안 참아왔던 제 안의 무언가가 와장창 깨져버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방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얼음장 같은 거실 바닥에서 핏덩이들이 차가운 외풍을 맞으며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칭얼거리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자 제 이성의 끈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나 하나 구박받고 무시당하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둥글게 웃으며 넘길 수 있었지만 내 목숨보다 귀한 아이들이 이 더러운 곰팡이 구덩이에서 추위에 떨며 고통받는 모습은 단 1초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극도의 분노와 뼈저린 배신감에 휩싸여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남편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 두꺼운 뺨을 사정없이 올려붙이고 멱살을 거칠게 부여잡아 이리저리 흔들어댔습니다. 이 미친놈아, 네가 감히 내 부모님이 사주신 집을 네 엄마랑 그 도둑년한테 갖다 바쳐? 당장 내 집에서 그 인간 쓰레기들 끌어내지 못해? 제 손에 멱살이 잡혀 이리저리 휘둘리던 남편은 불시에 뺨을 얻어맞자 순간 당황한 듯 두 눈을 개구리처럼 크게 뜨더니 이내 시뻘겋게 달아오른 뺨을 거칠게 문지르며 도리어 저를 향해 눈을 희번덕거리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아내와 갓난아기들을 속이고 사지로 몰아넣은 끔찍한 죄를 뉘우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남편은 오히려 턱을 빳빳하게 치켜들고 저를 윽박지르며 인간의 탈을 쓰고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기가 막힌 궤변을 아주 당당하게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그깟 집 하나 못 바꿔주냐? 네가 내 핏줄인 쌍둥이를 낳았으니 이제 엄연히 우리 집안 사람인데 가족으로서 시어머니 호강시켜드리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고. 장인 장모님은 돈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갓난아기들이랑 고생하는 거 보면 불쌍해서라도 나중에 집을 또 사주실 거 아니야. 본인의 쥐뿔도 없는 무능력함과 뻔뻔함을 덮기 위해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본 갓 태어난 핏덩이들을 무참히 인질로 삼아 처갓댁의 넉넉한 재산을 한 번 더 뜯어내겠다는 그 소름돋게 계산적이고 악마 같은 속내를 두기로 똑똑히 마주한 순간 숨이 턱 막혀오며 눈앞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어떻게 짐승도 아닌 인간의 머리에서 자기 자식을 미끼로 삼아 돈을 뜯어낼 저런 끔찍하고 파렴치한 발상이 나올 수 있는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고 저는 덜덜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남편의 가슴팍을 세게 밀치며 당장 내 집에서 네 엄마와 누나를 멱살이라도 잡고 끌어내라고 악을 쓰며 발악을 해댔습니다.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내지르는 날카로운 비명에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 팔을 여유롭게 꼬고 서서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올리며 콧방귀를 뀌더니 아주 얄밉고 뻔뻔한 목소리로 제 찢어진 가슴에 확인 사살하듯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미 새 아파트 도어락 비밀번호도 우리 엄마 생일로 다 바꿨고 엄마랑 누나는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나갈 거니까 너도 쓸데없는 고집 그만 부리고 체념해. 본인 식구들이 불법으로 점거한 사실을 자랑이라도 하듯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남편의 그 구역질 나는 얼굴을 노려보던 제 눈에 가여운 내 아이들이 보이는 순간 저는 이 짐승만도 못한 이기적인 인간 쓰레기와는 단 1초도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그동안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억지로 붙잡고 있던 마지막 인내심의 끈마저 완벽하게 끊어버렸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함에 눈물을 훔치던 멍청하고 순진했던 과거의 저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서늘한 눈빛으로 남편의 비열한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오직 단 한마디만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뱉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내가 남편을 바꿀게. 제 입에서 튀어나온 그 단호하고 서늘한 한마디에 남편이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듯 당황하여 입을 벌리고 눈만 껌뻑거리는 사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겉옷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친정아버지의 번호를 다급하게 눌렀습니다. 뚜루루 하는 신호음이 채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으신 친정아버지의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억울함과 공포가 터져나오며 울부짖고 말았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남편이 새 아파트를 시댁 식구들에게 상납해버리고 나와 갓난아기들을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이 외풍드는 냉골바닥에 감금하듯 가둬버렸다고 애타게 구조를 요청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피를 토하듯 쏟아내는 제 처절한 절규를 들으신 친정 부모님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시더니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 조금만 버티라며 전화를 뚝 끊으셨죠. 그로부터 정확히 20분 뒤 미친 듯이 계단을 쿵쾅거리며 뛰어 올라오는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친정아버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 안으로 들이닥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방바닥에서 파랗게 질려 우는 손주들과 극도의 공포에 질려 덜덜 떠는 제 몰골을 확인하시고는 눈이 뒤집혀 소리를 내지르시며 거실 한가운데 멀뚱히 서 있던 남편에게 번개처럼 달려들어 그 철면피 면상에 자비 없는 분노의 주먹을 사정없이 꽂아 넣으셨어요. 퍽하는 둔탁하고 살벌한 소리와 함께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남편은 코에서 시뻘건 코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꼴에 헛된 자존심은 챙기겠다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주 찌질하고 비겁한 목소리로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장인어른이 저희한테 주신 집이니까 가장인 제 마음대로 제 가족들 살게 한 건데 왜 무식하게 폭력을 쓰시는 겁니까? 이거 엄연히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뻔뻔한 사기극을 합리화하려는 그 기가 막힌 헛소리에 친정아버지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시며 쓰러진 남편의 멱살을 다시 거칠게 움켜쥐고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어버릴 듯이 무섭게 노려보셨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의 든든한 보호 아래 바닥에 놓인 카시트 2개를 양팔에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어요. 저는 코피를 흘리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남편의 비참한 꼴과 그 지긋지긋하고 퀴퀴한 시댁의 낡은 짐짝들을 향해 경멸과 저주가 섞인 시선을 한 번 던져주고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현관문을 박차고 빠져나왔습니다. 애초에 제가 챙겨올 가치조차 없는 더러운 쓰레기장이었기에 저는 단 하나의 짐도 챙기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핏덩이들만 품에 꼭 안고 친정 부모님의 넓고 따뜻한 차 뒷좌석에 올라타 그 끔찍한 곰팡이 소굴을 완벽하게 벗어났죠. 온기가 가득한 친정집의 안전하고 푹신한 방에 도착하여 파랗게 질렸던 아이들을 눕히고 포근한 이불을 덮어주자 그제야 꽁꽁 얼어붙었던 긴장이 풀린 듯 아이들의 쌕쌕거리는 맑은 숨소리가 방 안을 평화롭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저를 구하러 와주신 부모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저를 꼭 껴안고 함께 오열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눈치 보며 끌려다니는 바보 같은 아보람이 아니라 내 목숨 같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시퍼런 이빨을 드러낸 강인한 어미 늑대가 되어 저 금수만도 못한 쓰레기 일가족과의 완벽하고 피 튀기는 이혼을 선언했어요. 제 피 맺힌 굳은 결심을 들으신 친정아버지 역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시며 내 귀한 딸과 갓 태어난 핏덩이 손주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뻔뻔하게 재산을 갈취하려 한 저 악마 같은 놈들을 절대 이대로 살려두지 않겠다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과 자비 없는 참교육을 다짐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제 가족의 모든 것을 걸고 그 탐욕스러운 시월들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릴 무자비한 반격의 서막이 드디어 올랐음을 저는 서늘하게 끓어오르는 분노 속에서 똑똑히 직감할 수 있었죠. 친정집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어제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이성을 다잡았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해가 뜨기가 무섭게 평소 친분이 있으시던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님을 집으로 모셔와 거실 테이블 위에 40평 새 아파트의 명의자가 오직 제 이름 이보람 단독으로 되어 있음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등기권리증과 분양계약서, 원본 서류들을 산더미처럼 펼쳐 놓으셨거든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갓난아기들을 곰팡이 구덩이에 방치하고 제 부모님의 피땀 어린 재산을 자기 식구들에게 뻔뻔하게 상납해버린 이 끔찍한 사기극의 전말을 낱낱이 전해 들으신 변호사님은 혀를 내두르시며 이것은 명백하고 악질적인 범죄 행위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와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빼앗아오는 완벽한 이혼 소장 접수를 위임함과 동시에 제 허락도 없이 새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멋대로 바꾸고 불법으로 따리를 튼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해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로 가장 강력한 형사고소를 진행해달라고 서늘하게 요청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뒤 법이 보장하는 완벽한 무기를 손에 쥔 저는 든든한 친정 부모님과 날카로운 눈빛의 변호사님,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서 출동한 건장한 경찰관 두 분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한 발걸음으로 내 아이들이 자라야 할 아파트의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길고 날카롭게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귀찮은 듯 퉁명스러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화면 가득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늠름한 모습이 비치자 집 안에서 우당탕탕하며 무언가 급하게 뒤집어지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복도까지 생생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시 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지못해 삐금 현관문을 연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자 제 눈앞에는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얻어낸 넓고 쾌적한 거실 한가운데서 세상 편안하게 배를 깔고 누워 대형 TV를 보며 과일을 깎아먹고 있던 시누이의 기가 막힌 작태가 고스란히 펼쳐졌습니다. 그 뻔뻔하고 구역질 나는 풍경을 마주하자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빳빳한 집문서를 시어머니의 면상 앞에 가차없이 들이밀며 단호하고 뼈있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이 집 명의자가 누군지 눈이 있으면 똑똑히 확인하시고 경찰관님들 손에 수갑차고 질질 끌려 나가기 싫으면 당장 내 집에서 당신들 그 더러운 짐 싸서 당장 꺼져. 제 서늘한 호통의 시어머니는 당황하여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면서도 여전히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턱을 빳빳하게 치켜들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 아들이지 애미 평생 고생했다고 푹 쉬라고 준 집인데 네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감히 하늘 같은 시어미한테 나가라 마라 패악질을 부리는 거야. 이 집은 이제 엄연히 우리 가족 거라고. 그 무식하고 막무가내인 궤변의 옆에 팔짱을 끼고 서 계시던 변호사님이 아주 건조하고 냉철한 목소리로 명백한 불법 점거 사실과 형사처벌의 무게를 조목조목 짚어주시며 시어머니의 길을 완벽하게 꺾어버리셨거든요. 여기에 건장한 체격의 경찰관님마저 허리춤에 단단히 차고 있던 은빛 수갑을 철컹 소리가 나게 꺼내 드시며 당장 이 집의 진짜 소유주인 제 허락 없이 버틴다면 지금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쳐넣겠다고 무섭게 압박을 가하셨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이라는 단어와 경찰관의 단호한 경고에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뼈저리게 깨달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며 안방으로 기어들어가 주섬주섬 자신들의 싸구려 옷가지들을 가방에 미친 듯이 쑤셔 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들이 새 집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꾸물거리는 꼴조차 단 1초도 보기 싫어 미리 아래층 주차장에 대기시켜 두었던 건장한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을 위로 불러 올려 시댁 식구들이 뻔뻔하게 새 집에 들여놓았던 낡고 퀴퀴한 짐짝들을 현관밖 복도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치듯 빼버리라고 아주 속 시원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원분들의 거친 손길에 낡은 매트리스와 촌스러운 옷장들이 복도 대리석 바닥에 쿵쾅거리며 무참하게 나뒹굴었고 졸지에 맨몸으로 쫓겨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신들의 비참한 짐더미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억울하다며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가 떠나가라 악을 쓰며 우는 그 시끄러운 소음에 깜짝 놀란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씩 호기심에 현관문을 열고 나와 구경을 하기 시작했고 경찰관들 사이에서 벌어진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며느리 친정에서 사준 집을 통째로 가로채려 한 파렴치한 도둑년들이라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해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하며 혀를 차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낡은 연립주택에 살면서도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하며 헛된 허영심에 찌들어 살던 시어머니가 수많은 사람의 경멸 어린 시선과 날카로운 비웃음 속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수치심에 얼굴을 파묻는 그 비참하고 통쾌한 최후를 지켜보며 저는 10년 묵은 채증이 단번에 쑥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복도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들을 완벽하게 무시한 채 즉시 열쇠 수리 기사님을 불러 새 아파트의 현관도어락을 최고급 지문 인식형으로 완벽하게 교체해버렸습니다. 오직 저와 저를 사랑해 주시는 친정 부모님의 지문만으로 부드럽게 열리는 그 견고하고 차가운 철문을 굳게 닫아버림으로써 저는 두 번 다시 저 짐승만도 못한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 내 귀한 아이들의 신성한 보금자리에 얼씬도 못하도록 완벽하고 소름 돋는 철통 보안을 기필코 완성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경찰과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 의해 새 아파트에서 짐짝처럼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게 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비참한 소식은 그날 저녁 곧바로 남편의 귀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제 친정 부모님의 든든한 재력과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은 듯 제 스마트폰으로 미안하다며 싹싹 비는 장문의 메시지를 쉴 새 없이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까지 덧붙여가며 자기가 잠시 미쳤었다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평생 노예처럼 살겠다는 역겨운 변명들을 구구절절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그 인간의 얕은 속내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기에 단일의 자비도 없이 화면에 뜨는 그 끔찍한 이름 석자를 영구적으로 차단해버리고 그 어떤 연락도 닿을 수 없도록 모든 소통 창구를 잔인하게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오직 날카로운 이성을 유지하며 대형 로펌의 변호사님을 통해서만 완벽한 이혼 소송과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아주 냉정하고 무자비하게 밀어붙였거든요. 지루하고 피말리는 법정 싸움이 이어졌지만 진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투명하게 저를 향해 웃어주고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은 갓 태어난 핏덩이 아기들을 난방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열악한 환경에 고의로 방치하려 한 끔찍한 아동학대 정황까지 낱낱이 인정되어 판사님의 매서운 호통과 함께 친권과 양육권을 완벽하고 처절하게 박탈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제가 그동안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기극에 대한 대가로 감히 갚을 엄두도 내지 못할 엄청난 거액의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라고 명쾌하게 판결했고, 이 길고 끔찍했던 이혼 소송은 한치의 오점도 없는 저의 완벽한 승소로 통쾌하게 끝이 났어요.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을 떠안게 된 남편은 법원 문을 나서자마자 그 알량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또다시 끄집어내어 이번에는 본인의 핏줄인 시어머니의 등에 시퍼런 칼을 꽂는 기가 막힌 패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하루하루 피를 말리던 남편은 다시 그 낡고 곰팡이 핀 20평짜리 연립주택으로 기어 들어간 시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몰래 훔쳐내어 그 썩어가는 집마저 사채업자들에게 통째로 담보로 잡혀버렸거든요. 남편은 그렇게 불법으로 끌어다 쓴 수천만 원의 사채돈을 가방에 몽땅 쑤셔 담고는 자신을 평생 애지중지 감싸고 돌았던 늙은 어미와 누나를 그 지옥 구덩이에 내버려 둔 채 핸드폰 번호까지 없애버리고 야반도주를 해버리는 금수만도 못한 짓을 벌였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만 맹목적으로 바라보며 며느리의 피눈물까지 쥐어짜려 했던 시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한밤중에 집으로 들이닥친 험악한 사채업자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그 낡은 집에서마저 처참하게 길바닥으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평소 툭하면 얌체처럼 굴고 제 아파트를 탐내던 시누이 역시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이 시작되자마자 땡전 한 푼 없는 시어머니를 차가운 여관방에 혼자 버려둔 채 자기 살 길을 찾겠다며 몰래 짐을 싸서 도망을 쳐버리며 그들 가족의 알량한 유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평생 아들의 출세만을 부르짖으며 허영심에 찌들어 살던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자식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채 매일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상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길거리 쓰레기를 주우며 뼈저린 회안의 피눈물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망쳤던 남편 역시 돈을 불려보겠다며 불법 도박장에 숨어들어 허세를 부리다 경찰의 덜미를 잡혀 수갑을 차고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는 그야말로 완벽하고 처절한 인과응보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가족에게마저 버림받고 오갈 데가 없어진 시어머니가 염치도 없이 며칠 뒤 제 친정집 대문 앞까지 불쑥 찾아와 무릎을 꿇고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 천벌을 받는 거라며 제발 걷어달라고 읍소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 끔찍한 소식을 듣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오신 친정아버지는 주방에서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가득 퍼들고 나오셔서 시어머니의 정수리를 향해 사정없이 소금을 후려 뿌리시며 벼락 같은 호통을 치셨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귀한 딸과 손주들을 들먹거려
당장 내 집 앞에서 썩 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서 니놈 아들내미가 있는 교도소 옆방에 쳐넣어 버릴 거야. 얼굴과 머리카락에 하얀 소금 세례를 뒤집어 쓴 시어머니는 친정아버지의 불호령과 서늘한 기세에 눌려 덜덜 떨더니 쥐새끼처럼 허겁지겁 골목길을 빠져나가 도망을 쳤고, 그날 이후로 그들은 두 번 다시 저희 가족 주변에 얼씬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법적 승리와 함께 지옥 같았던 과거를 깨끗하게 잘라낸 저는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아픔을 딛고 일어나 뼈저린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의 도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시험관 시술의 눈물과 기생충 같은 전 남편 일가의 사기극을 온몸으로 부딪혀 이겨낸 저는 깐깐하고 강인한 엄마의 진정성을 담아 쌍둥이 남매의 이름을 내건 프리미엄 유아용품 및 난임부부 심리상담 플랫폼을 당당하게 창업했거든요. 누구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또 누구보다 아이를 완벽하게 지켜내고 싶었던 제 절실한 마음이 제품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담기자 제 브랜드는 맘카페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수십억 대의 엄청난 매출을 굴리며 사회적으로 크게 존경받는 스타 CEO로 자리매김한 저는 경제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하고 유명 TV 방송에 가장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가로 화려하게 출연하며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화장실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상가 계단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 찬 밥덩이를 씹어 삼키던 시어머니는 상가 벽면에 걸린 대형 전광판을 통해 우아하고 당당하게 미소 짓는 저의 화려한 인터뷰 영상을 보며 가슴을 퍽퍽 치고 통곡을 하며 매일 밤 지옥 같은 후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서로를 저주하며 썩어가는 동안 저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친정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예전에 선물 받았던 40평 아파트를 아예 뛰어넘는 기적 같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넓고 푸른 호수공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최고급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90평대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매입하여 친정 부모님께 통 크게 안겨드리며 저는 막대한 부와 흔들리지 않는 명예를 동시에 거머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죠. 길고 끔찍했던 과거의 악몽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부수고 가장 짜릿하고 통쾌한 역전극으로 뒤바꿔버린 저는 이제 수많은 직원을 거느린 존경받는 CEO이자 강인하고 따뜻한 엄마로서 구김살 없이 맑게 자라는 나의 귀한 쌍둥이들,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든든한 부모님과 함께 매일매일이 눈부시고 찬란한 진짜 해피엔딩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길고 험난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만 해도 그때의 끔찍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나니 오히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억울한 응어리마저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인데요. 혹시라도 과거의 저처럼 누군가의 착한 며느리나 순진한 아내라는 이름에 갇혀 홀로 상처받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절대 혼자서 꾹꾹 참으며 눈물 흘리지 마시고 본인의 진짜 행복을 위해 당당하게 털고 일어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늘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찬란하고 눈부신 웃음꽃만 활짝 피어나기를 진심을 다해 두 손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보람님의 길고도 치열했던 홀로서기와 통쾌한 반격의 이야기가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3년이라는 피말리는 난임의 고통 속에서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목숨 걸고 낳은 귀한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남편과 시댁의 기막힌 배신까지 듣는 내내 저 역시 가슴이 먹먹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하지만 캄캄한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핏덩이 같은 쌍둥이들을 지키기 위해 강인한 엄마이자 눈부신 CEO로 당당하게 우뚝 선 보람님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고 가슴 벅차게 통쾌합니다. 본인들의 얄팍한 탐욕으로 스스로 무덤을 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처절한 최후를 보니 사필기정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네요. 오늘 보람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따뜻한 위로와 강력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람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